안녕하세요. 탁구닷컴 팟캐스트 진행자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수비 전형 아마추어 선수 두 분, 김재빵님과 대현이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또 수비 전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피터팬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이야기 나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비 전형을 하시고 싶은 분들, 어떤 성격에 또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또는 어떤 전형의 분들이 수비 전형을 선택해도 괜찮은가,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저처럼 몇 년을 고생하고 예, 그리고 다시 공격수로 돌아올 때 또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돌아올 때 예, 주변에서 또 수비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계셨죠. 네네, 있었죠. 어떤 분들한테는 권해주시고 어떤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으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성격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탁구 치는 습관도 그렇고, 그냥 성격적으로는 조금 이제 차분하고 그런 성격이 좀 수비 전형에 어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예.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수비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예,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난 이제 초보 수비수 분들이나 아니면 수비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만나봤는데 이제 좀 자기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도 그게 이제 자기가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 그거대로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자기가 느끼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바꾸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마 얘기를 해줘도 이게 바꾸기가 쉽진 않겠죠. 그 부분 제가 듣다 보니까 수비 전형은 코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전형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비디오 보고 저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수비 레슨을, 그러니까 사정상 딱 두 달만 배웠어요. 두 달만 이제 전문 이제 탁구 선수 출신 수비수 출신한테 두 달 배우고 이제 혼자서 한 1년 가까이 혼자서 이제 했죠. 혼자서 이제 게임 해가면서. 근데 이제 1년 정도 혼자 하다 보니까는 막 폼도 이상해지고, 그렇죠. 이거는 뭐 수비 전형인지 공격 전형인지 모를 정도로 수비와 공격을 반반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혼자 막 폼도 이상해지고 해서 그거를 바로 잡는데 한 10개월 정도가 또 걸렸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10개월 정도 다시 또 레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아직 이제 혼자서 독학할 때의 그 나쁜 습관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 잘 듣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조금만 꺾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고수나 또는 코치를 찾아가서 그렇죠. 배우면서 틀을 잡아야 되는.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억울하네요. 저는 선배 중에서 수비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고, 제 생각엔 제 주변 반경 100km 안에 없었어요, 수비수가. 그런데 혼자 하겠다고 고생만 했던 것 같은데, 대현이님은 어떤 분에게 수비를 권하고 싶으세요? 그 전에 뭐 자기 주장이 강하면 쉽지 않다고 하신 우리 부인이 참 공감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세요? 자기 주장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수비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비수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체격 조금도 안 맞고요. 저는 덩치가 아주 크잖아요. 지금 그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전문 엘리트를 가르쳤던 코치분이 했던 말이, 수비수 한 명 키우는 게 공격수 2명 키우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슨을 시키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완성형으로 얘를 탁구를 치게끔 공격형 선수를 키우는 것보다 수비수 키우는 게 그만큼 힘들고, 실패 확률이 높죠. 그렇죠. 배우는 친구도 그만큼 힘들다. 왜? 수비도 배워야 되고 공격도 배워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성격도 있고 체력도 있겠지만, 하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으면 뭐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신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처음에 수비를 전향할 때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왜냐면 일단 부수도 낮았고, 그리고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후회한다. 그리고 수비 전형이 동호인들이 그때 많이 거의 없어. 하이브스에 또 특히 없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선출했던 분들이 했던 거지 뭐 거의 없어서 지도도 잘 안 했어요. 근데 네, 저는 하고 싶었고 후회할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뭐 난관도 많았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의지 같아요. 자기 하고 싶다는. 신체적인 조건은 두 분 다 키가 크시고 네. 그래서 오히려 수비수는 되게 다 팔 길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팔도 이건 길고. 엘리트에서도 그렇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 수비수 뽑을 때 보면 네. 되게 키 크고 팔 긴 친구들을 수비수를 권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영향력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체 조건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것보다도 성격적인 면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격이 수비수할 성격이 아닌데 예. 팔만 길다고 수비수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너무 저돌적인 네. 사람들도 어렵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아까 약간 좀 변태적이라고 좀 이렇게 하셨지만 좀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사람을 꼬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가 네. 나오네요. 꼬아 먹을 수 있는 거. 속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네. 회전도 속여야 되고 아, 아.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런 침착성 말씀하신 예. 침착하게 공을 보고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그리고 예. 멘탈도 많이 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잘하는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강한 공격이 들어오든 벤처적인 게 들어오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침착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멘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그 조금 전에 대은이가 또 변태를 또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찌 보면 이제 변태 같은 그런 성격이랄까? 탁구를 칠 때 제 힘으로 네. 제 힘으로 세게 딱 공격을 해가지고 포인트 따서 얻는 기쁨보다도 그렇죠. 예. 내가 그 공의 회전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속여서. 상대를 속여가지고 그렇죠. 상대를 미스하게 해서 아, 한 점 행복하죠. 얻으면은 예. 그게 더 쾌감이 더 그래요? 크죠. 예. 아 그렇구나. 이런 네. 변태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수비수에 적응할 수 있다. 그 맛을 알아야죠. 네. 많이 깎은 줄 알고 걸었는데 너클이었어. 아. 공이 날아가고 그럼 때 흐뭇해지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저기 실제로 수비수하고 시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공을 이런 공은 이 정도 각도로 해서 넘기면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네. 꼭 한두 알 정도의 차이로 그렇죠. 예, 예. 걸리거나 네. 나가거나 네. 되게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음. 물론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 조금의 차이를 어떻게 분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수비수가 맘먹고 속였는데 네. 이게 깎였다고 생각하는데 너클이다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깎았을 때는 컷도 그다음에 했을 때 너클이고 막 이런 뭐 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경험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공을 깎인 공, 안 깎인 공을 많이 이제 일반 공격수들은 그러니까 하이브수에서는 그걸 안 보잖아요. 공 회전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 모션을 보고 이건 커터니까 뭐 루퍼 드라이브 그러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게 하나의 또 수비수와 운동을 하게 되면 공 보는 눈이 좋아지고 드라이브가 정확해지는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비의 공 회전을 보려면 모션으로 봤다가 다 쏘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깎여서 날아오는 공의 궤적 그리고 바운드 됐을 때 바운드 공의 궤적. 다음의 네. 길이, 공 길이,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반박자 늦게 한다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공 회전을 보면서 해야 그게 잘 보일까요? 예를 들면 익숙해지면 엄청 잘 긴 공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네. 쭉 뻗어오다가 맞고 바운드 되는 것이 깎였으면은 좀 더 위로 뜨고 짧게 떨어질 거고 걸렸으면은 더 앞으로 쫙 뻗어오는 느낌이 들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긴 공이 아니고 네, 네. 조금 짧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때는 더 분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볼만한. 이제 게임하는 패턴을 예. 그 그렇죠. 공격수하고 수비수하고 게임할 때 공격수는 패턴을 심플하게 가져가야 돼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으면은 그렇죠. 그 자기도 힘드니까. 회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 그 강력하게 공격을 못하고 반면에 수비수는 패턴을 다양화해서 그렇죠. 뭐 길게 보스커트를 줬다가도 또 짧게 끊어서 보스커트 주고 드리블도 오른쪽 하고. 왼쪽 빼고 그러니까 다양한 패턴을 이제 구사를 해야지 이제 공격수가 마음 놓고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쏘기기 위해서 근데 자꾸 머리를 패턴이 공격수하고 수비수하고 일정한 패턴으로만 오고 가면은 수비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격수는 이제 적응을 회전량을 해야 다 돼.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루프가 아니고 그냥 스피드로 그냥 확 제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가 스피드 드라이브를 안 걸고 루프로 거는 이유는 첫 번째는 회전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루프로 걸고 네. 회전량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떴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제끼는 거죠. 예. 예. 그래요.
마지막 질문 한번 다뤄볼까요? 저 지금 두 분은 차크라 블레이드를 샘플 블레이드를 제가 네. 지난주에 보내드렸죠? 네네. 지난주 언제 갔죠? 일요일 날 왔을 거예요. 일요일. 저는 토요일에 갔어요.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쪽은 택배가 수요일에 들어오셔서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그래도 한 3, 4일 정도 네. 지금 써보신 건데 네. 어떠셨어요? 예, 뭐 제가 그 차크라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티바의 악티움을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악티움의 무게가 한 85g 정도. 근데 요번에 차크라는 이제 204g짜리여서 185g 합쳤을 때 그렇죠. 예. 러버를 전체 붙였을 때 예. 185g이었는데 204g 됐다. 아니 그렇죠. 그 블레이드 무게만 이제 104g. 104. 네. 블레이드 무게만 104g이어서 무게 부담 때문에 이제 러버가 좀 좋으면서도 좀 가벼운 러버를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카리스 M을 붙였어요. 앞면을. 그러니까 뒷면은 이제 원래 그라스트텍스 1.6을 쓰는데 한번 이제 무게 때문에 1.2를 붙여가지고 아까 써봤는데 피터팬님이 추천해줬어요. 예, 저는 원래 1.6을 고집했는데 1.15. 피터팬님이 그냥 마음대로 1.1을 그 권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참 만족했어요. 그 포인트 면에서는 이제 드라이브가 좀 더 이제 묵직해졌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드라이브 걸 때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이제 계속 블록 미스를 하고 그러니까 공이 더 묵직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전면으로 블록을 대봤어요. 전면으로 블록을 대보니까는 이게 반발력도 낮고 근데 미스 없이 이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는 이제 공이 이제 짝짝 잘 나갔고 블록을 댈 때는 이제 공이 덜 나가고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뒷면으로 이제 롱으로 커트를 했을 때도 이제 블록 됐을 때 느낌처럼 좀 덜 나간다라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싱을 더 많이 길게 끌어줘야지 공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 전에는 그냥 툭툭 그냥 싱을 짧게 잘라만 줘도 이제 넘어갔던 공이 싱을 좀 죄송합니다. 싱을 좀 길게 끌어줘야지 공이 이제 잘 넘어가고 뭐 그 전에 악티움보다는 뭐 훨씬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부서가 나서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자세한 설명까지는 제가 좀 어렵고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저도 악티움을 쓰고 주위에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전면과 후면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력적인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추천도 많이 하고 썼었는데 지금 이번에 차크라를 써보니까 그 악티움보다 한 10g 이상 좀 무거운 상태잖아요. 제일 처음에 느꼈던 거는 좀 무거움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전에 쓰던 라바들이 제가 전면도 맥스 러버를 안 쓰고 1.9mm, MXS 1.9mm를 쓰고 후면도 1.2mm 라버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급하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앞에는 기존에 쓰는 라바가 아니고 카리스 M, 저도 카리스 M 제빵님 따라서 한번 붙여봤어요. 붙이고 후면을 이제 1.6mm를 붙였어요. 정확한 무게는 안 잡는 한 200g을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게임을 하고 나니까 좀 무게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일반 가볍게. 동호인들이 그렇게 무거운 걸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볍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느낌이 왔던 게 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공을 쳤을 때 그 감각이 손에 잘 전해지니까 제가 포인트 초핑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는 좀 이게 한번 제가 했을 때 길다 싶으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느낌이 잘 전달되니까 그런 게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울림이 좋다는 그게 매력이 참 좋았어요. 전달이 잘 된다는. 예, 그 수비형 블레이드 중에서 이렇게 울림이 뭐 이렇게 좋은 거는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접해봐요. 뭐 그동안에 이제 다른 수비형 블레이드들도 이제 몇 개 쳐봤는데 요거는 이제 수비형 블레이드 같지가 않고 그 공격형 블레이드처럼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 좀 울림이 많을수록 좋아하거든요. 합판.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블레이드가 이제 젤롯이 울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울림이 좋은 합판류를 좋아하는데 요건 차크라도 손에 전달되는 이제 울림이 정확해가지고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요. 이 울림이란 용어를 조금 이제 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울린다고 하는 라켓들은 공이 좀 날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넥시에서 제작하는 라켓들 중에서 울림이 있다는 얘기는
손에 전달되는 감각이 정확하다는 쪽이 한번 거고 그런 느낌. 공은 구질은 굉장히 묵직한 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하면서 테스트 해봐야 될 게 이 무거워서 묵직한 건지 아직 그죠. 왜냐면 그 전에 썼던 게 주세혁인데 영향도 있을 거예요. 주세혁도 가볍진 않았거든요. 96g, 97g 정도 나는 라켓이었는데 그 느낌만큼 났어요. 지금 쓰고 있는 103g, 한 6g 정도가 더 무거운데 그 느낌은 났어요. 그런데 주세혁은 이게 좀 울림보다는 착착 감기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느낌이고 이게 좀 울림이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데 반발력, 그러니까 포핸드에 나가는 그 파워 느낌은 전혀 좀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게를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한번 더 테스트 해보면 알 것 같은데 지금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아마 다음 버전 지금 이제 이게 최종 샘플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최종 샘플에서는 조금 더 무게를 줄인 형태의 블레이드를 개발할 건데 뭐 아시는 것처럼 넥시는 블레이드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무게를 줄여서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제가 생각한 그 수비형 블레이드의 거의 7~8%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차크라가. 그리고 이제 조금 무게가 무거워진 것은 제가 수비형의 경우는 다 고수들만 만나뵀어요. 그렇죠. 고수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 대부분 다 제가 아는 수비수 분들이 이제 뭐 예전에 사실 그 블레이드 만들면서 악티움 만들기 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비수 선수가 제가 좀 친한 선수들도 있었고 선수들 중에서 그래서 많이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 이래서 그때 얻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악티움에다가 지금 조금 더 그 선수들한테 얻은 데이터를 가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블레이드가 악티움이 넥시의 기술력으로 조금 가벼운 세팅 그리고 차크라는 조금 무거운 세팅 그리고 악티움은 공격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공이 예를 들면은 지금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악티움이 보편적이라고 하면 지금 차크라는 조금 더 공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도 있고 포핸드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 그 포핸드의 경우에 위로 끌어올리는 힘도 더 많고 그리고 커트를 했을 때 회전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도 좀 더 많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악티움이랑 마찬가지로 전면 후면 다르죠. 원래는 사실 그런 콤비형 라켓,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라켓이 탁구계에서는 금기시되는 소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재를 서로 다른 형태로 목재를 붙였을 때 그 목재가 변형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 이런 형태의 라켓을 만들었을 때 티바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실패한다. 근데 제가 해보자라고 했고 실제로는 실패가 안 일어났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사실은 관행적으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실험적으로 해보자라고 했고 처음 나왔던 그 콤비 블레이드는 미라주라는 라켓이었죠. 미라주라는 라켓이 나와서 그 라켓이 아무 이상 없이 몇 년 동안 그랬고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은 라켓들을 사실 넥시에서 내놨죠. 차크라에서 아무튼 수비 전용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저희들은 탁구장으로 가서 풀로 가죠 이제. 오늘 배운 요령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뭐 한번 시도해 보시죠. 피터팬님도 오늘 원래 퇴근하셔야 되는데 같이 두 분과 한번 저 뚫리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한번 뿌려볼 수 있도록 한번 뚫어보도록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팟캐스트의 오스카였고요. 네, 피터팬이었습니다. 네, 저는 탁구왕 김재빵이었습니다. 네, 저는 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